안녕하십니까.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영남제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하승균 서장님과 그리고 이모상 반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지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범행 후에 윤남신과 그리고 그 공범들이 곧바로 해외로 도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검거하는 과정에서 조금 막막했을 것 같아요. 윤남신과 그 일행이 해외로 간 게 아니고 윤남신이 혼자 베트남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남신 이외의 공범들은 윤남신의 핸드폰을 추적하고 윤남신의 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인적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서 미리 이제 검거가 됩니다. 또 그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도 압수가 되고 검거에다가 신문한 결과 미행했고 납치까지 하게 된 그 전 과정을 충분히 자백을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구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건 전모가 거의 90% 확인됨에 따라서 윤남신을 검거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윤남신의 처를 데려다가 설득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베트남으로 도주를 했다. 이걸 확인해주기 때문에 공항에 가서 출입국 명단에 그 이미 도주한 것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강력계 임반장 등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서 이제 검거 활동을 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남신 부인에게 윤남신이 현재 베트남에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이제 출입국 그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하승균 사장님 바로 옆에 계신 이모상 반장님께서 직접 이제 가신 거군요. 네. 그때 베트남에 그 뿡따오라는 게 있습니다. 뿡따오. 그곳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와 동생, 윤남신의 동생이 양말 공장을 했어요. 가보니 양말 공장을 하는데 윤남신의 동생이 호치민에서 결혼 날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윤남신이가 베트남으로 갔다 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받은 거죠. 아, 그럼 도주 때문에 간 게 아닌가요? 그 도주인데 그 당시에 동생 결혼식도 있고 있으니까 베트남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3명이서 이제 베트남을 간 겁니다. 가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그 영사관에서 이제 우리 경찰분이 나오셔서 안내를 해서 이제 숙소를 정하고 그 이튿날 베트남 공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베트남 공안에서도 우리가 적색 그 수배를 내리니까 공안에서도 수사 협조가 돼서 그 사람이 들어왔으면 소재라든가 이런 것을 수사해 놓은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베트남 공안에 갔더니 수사라기보다도 윤남신에 대한 추적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만들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일 때문에 베트남에서 도망가 있는데 그걸 검거하기 위해서 경비도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하고 등등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금일봉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이튿날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쓰리빠 신고 관광객으로 가고 아침에 그 공안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담당했던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일봉도 전달했는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다시 공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국장이 다른 과장이 왔다고 그러면서 다른 과장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윤남신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자기 노트를 막 까면서 이 정도는 내가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과장이 바뀐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이 사람이 수사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식장 현장에 원으로 들어가서 윤남신이 나타나면 검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거를 하겠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외출해서 복장을 하고 이 밴드도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잡겠노라.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으로 갔더니 결혼식장 앞에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자를 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간부가 현지에까지 나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미 이제 변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이제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저도 관광객 위장하고 이렇게 해서 앉아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행사가 시작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과장을 찾으니까 과장이 현장에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통역이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왜 당신이 집에 가 있느냐. 현장에 있어야지 했더니 윤남신이가 나타나기만 나면은 근거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고 나는 그래서 집에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들어갈 수가 없어서 1층에서 대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대기하고 있으면서 윤남 씨가 오면 현장에서 우리가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윤남 씨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베트남 공안들이 우리한테 또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외출해서 가서 있지도 않으면서 외출해서 가겠다 그러고 또 뭐 자기는 과장이라는 사람이 현지에 나왔다 우리한테 눈으로만 보여주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믿는 그 수사를 하다가 거기 가서 가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딴판이더라 그런 관계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놓쳤어요. 이제 놓친다기보다 걔가 안 왔어요 그 현장에. 아 결국에는 윤남신이 그날 그 현장에 모습을 안 나타낸. 그래서 이제 쪽으로 올라가서 바닷가에 있는 웅따오라는 곳을 거기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계속 잠복을 한 거죠. 계속 잠복을 하고 교대가면서 이제 하고 이제 한 일주일을 거기서 잠복을 했어요. 일주일 잠복인데 뭐 우리가 사람의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동생이 그 안에 공장 안에 있다는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그 경계를 넘어도 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5만 원만 주면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적으로. 네. 그러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타고 다른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윤남 씨는 그런 도주 경로를 또 확보를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윤남 씨가 나중에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 가서 저희들이 한 보름 정도 이제 잠복도 하고 행적을 따라서 주사하고 그랬는데 베트남에서 근거를 못하고 실패를 왔죠. 그러면 어디서 근거를?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근거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적석 수배를 내려놨으니까 이제 지금 윤남 씨가 중국으로 가서 성형 수술을 했어요. 중국에 있는 의술로 성형 수술해서 자기 위장을 한 거죠. 위장을 했는데 중국에서 여자 한 명을 만나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하고 같이 동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윤남 씨를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 중국 공안으로 윤남 씨에 대한 그 몽타즈 내지는 수사협조가 가서 중국에서도 윤남 씨를 이제 유심히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공안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사위가 딸하고 이렇게 교제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그 자기 장인되는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공안에서 가서 윤남 씨를 검거를 한 거예요. 장춘에서. 일단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윤남신을 중국에서 데려오실 때 윤남신의 좀 그런 태도는 어땠나요? 절차를 다 마치고 윤남신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았는데 윤남신이는 저희들이 처음에 광주에서 있는 그 사진 입수했을 때 얼굴하고 그 당시 신병 인수받을 때 얼굴하고는 판약이 틀렸어요. 성형수술했기 때문에. 성형수술했어. 그래서 뭐 자세히 보면은 그게 그 모습이 찾아냈는지 모르지만 어떤 봐서는 우리가 광주에서 사진으로 보는 윤남신이 아니더라. 그래서 일단은 신병을 인수받아서 이제 공항에 와서 이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이코노미를 타고 왔는데 외로는 심리적으로 자기가 검거됐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자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늦추게 되면은 자기 방어권을 자꾸 넓히는 것 같아서 제일 뒷좌석을 우리한테 편리를 좀 받아고 이야기 소리가 들리면은 승객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그래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제일 뒷좌석에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제일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왜 내가 가야 되느냐는 식으로 지금 뭐 이렇게 의양양하게 이야기하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손해니까 너 친구들이 전부 다 공기총리 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다 밝혀져서 신병을 확보했다 하는 것을 압박을 하면서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 20여 분 정도 지나왔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그게 이게 지금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이 있을 때 비행기 안에서 빨리 이야기를 해서 자백을 받아놓으면은 더 이제 와서 한국에 와서는 수사가 더 쉬워질 것 같아서 비행기 안에서 그냥 자백을 받으려고 욕심을 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증거 자료를 들이밀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한 20여 분 지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서 캄보디아로 가서 이렇게 중국까지 와서 이렇게 성형수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서장님이 광주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병을 광주서로 인계를 해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넘겨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윤남신을 검거하기 위해서 이제 쏟아부었던 그런 시간들 그 중간에
윤길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이제 그 윤남신이가 체포되기 이전에 윤남신의 처를 통해서 이 사건 윤곽을 파악을 했어요. 그 윤남신이 처가 자기 남편이 그런 행위했다는 사실 자체도 이 얘기가 좀 협조 않다가 여러 면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그랬더니 남편 얘기가 고모가 시켜서 또 용돈도 없고 남편이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 라고 하는 점과 또 미리 검거한 그 공범들 이미 구속한 공범들의 신문에 보니까 윤남신이가 자기 고모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윤곽은 다 파악하고 있었지만은 그 윤길자가 누굽니까? 그 부산에서 엄청난 그 세력가고 그 남편도 정치, 뭐 사회 모든 분야에서 꽤 알려진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윤남신이 체포해서 자백에 의지 않고는 그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그 동행을 거부할 거고 윤남신이 검거할 때까지는 일체 그 손 대지 말자. 근데 지켜보고는 계셨나요? 그렇지. 계속 주시는 하면서. 그러나 윤길자도 충분히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일체 우리는 윤길자한테 윤남신이 검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전화한 바가 없어요. 일체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게 이러고 있었지. 그러면은 이모상 반장님이 중국에서 윤남신을 데려오면서 윤남신의 자백을 얻어냈고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윤길자를 공무원 관계를 이제 서장님이 중국에서 만든 이제 찾아낸 오케이. 이제 우리 임 반장이 중국에서 윤남신이를 동행해서 광주서로 데려옵니다. 그 광주서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충분히 설득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뭐 수개월 동안 방어 준비를 다 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할 걸 예상을 해서 설득에 들어갑니다. 당신 처한테도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당신이 하지혜를 죽일 아무런 동기가 없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당신 고모가 시켜서 했다고 이미 당신 처나 또 이미 구속된 공범들에 의해서 충분히 파악이 됐으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해. 부인을 하고 그러다가 결론은 한 40분 정도 지나서는 그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지혜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집도 가난하고 고모한테 의지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생계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고모가 굉장히 저한테는 무섭습니다. 과거에 고모한테 그 신세도 많이 졌고 그래서 그 은혜도 갚고 또 이 사건만 잘 처리하면은 또 고모로부터 충분히 어떤 보상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럼 죽인 건 왜 죽였느냐? 그 살해 지시를 받았느냐? 라는 부분을 그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윤길자를 데려다가 어떤 조명으로 조사를 또 어디까지 혐의를 둘 것인가를 가져가 핵심인데 윤남신이가 다 얘기를 합니다. 감쪽같이 해치우고 너는 베트남으로 도망을 가거라. 네 아버지한테 가 있어라. 그렇게까지 자백을 했어요. 자, 이게 하승경 서장님이 이제 윤남신을 직접 신문하시면서 얻어낸 내용들이고 그럼 윤남신이 이렇게 자백을 했을 때 이제 윤길자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런 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 윤남신으로부터 사건 전모를 다 들었어요. 불러다가 조사하는데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이 됐어. 단 윤길자의 자백이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처음으로 윤길자한테. 윤길자한테 처음으로. 또 우리 형사들이 저 부산으로 갔던데 좀 같이 와줘야 되겠다. 그때 전화를 받은 윤길자가 의외로 담담하게 알겠다고. 그러면 형사 보내면 따라가겠다고. 순순하게 협조의 의지를 밝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명사 등이 그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제 데려다가 그 조사를. 이모상 반장님이 또 직접 부산으로 가서 윤길자를 데려오시는 거군요. 영을 검거하러 갔었죠. 그럼 그때 영장이 있었던 건가요? 영장은 임의동행으로. 임의동행이면 근데 사실 거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서장님과 이야기됐고 자기가 이 사건에 와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건을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진술을 해야만이 뭐 범죄 혐의가 있든지 없든지 밝혀지는 것도 해서 설득을 했죠. 그래서 자기 임의동행으로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임의동행 거절하면 얼마든지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예, 그런 그 절차할 필요 없이 전화를 했더니 만약에 안 온다고 그러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겠지. 의외로 담담하게 알겠다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게 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의 혐의가 충분하다는 압박을 주기 위해서 우리 형사가 가가지고 데려 임의동행한 거지. 만약에 거부한다다 그러면 당장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겠죠. 자, 그럼 이 윤길자를 부산에서 데려올 때 그 교통수단은 뭐였나요? 그때 윤길자를 이제 빠른 시간에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행기로 내려가서 비행기에 같이 타고 왔습니다. 아, 비행기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남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굉장히 이야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자, 윤길자의 이제 신문 과정 그리고 검거 과정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그만큼 다음 화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8번째 시간이었고요. 영남제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당시 상황들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